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년 전에 이혼 고비를 한 번 넘고 지금은 돌쟁이 아들을 키우며 정신없이 살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 세상의 모든 워킹맘들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다들 그렇게 일도 하고 육아와 살림도 잘할 수 있는 건지. 아직 육아 초보인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그저 존경스러운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데요. 그러다 문득 4년 전에 그 일이 떠올랐어요. 제가 앞에서 이혼 고비를 넘겼다고 했잖아요. 만약 그때 이혼을 했더라면 지금의 사랑스러운 아들을 만날 수 없었을 텐데, 아들 얼굴을 볼 때면 그때 이혼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었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하지만 언제고 그때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도 이혼의 고비를 넘길 수 있을지 그건 저도 모르겠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와 남편 사이는 참 좋아요. 주변에서 아직 연애하는 것 같다며 부러워할 정도로 사이가 참 좋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도 어쩔 때는 친정엄마보다 더 좋다고 생각할 정도로 저에게 한결같이 잘해주시는데요. 딱 한 명,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보다 3살 많은 신우이였죠. 신우는 남편보다 1살 어렸어요. 그러니까 형님은 아니었는데 저보다는 3살이 많다 보니 말로는 올케 언니라고 하지만 저를 항상 아랫사람처럼 대하곤 했어요. 그래도 제가 남편과 결혼했을 때는 이미 신우는 시집을 간 상태였고 그만큼 얼굴을 자주 보지 않았기에 참을만 했는데요. 문제는 신우가 이혼하고 시어머니가 홀로 계신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부터 제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였어요. 저희 집과 시댁은 차로 1시간 반 걸리는 거리인데 이게 가깝다고 하면 가깝고 또 멀다고 하면 먼 거리잖아요. 그런데 신우는 걸핏하면 전화 남편에게 전화해 시어머니 핑계로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불렀어요. 자기 말로는 자주 봐야 친해지지 않겠냐고 했지만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죠. 신우는 원래 결혼과 동시에 직장이 없었기에 이혼 후 수입이라고는 1원도 없었거든요. 그러니 저희 남편한테 용돈이라도 받겠다는 심상이었는데 저에게 매달 용돈을 받는 남편 입장에서는 그런 자기 동생이 달갑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동생이라고 몇 번 용돈을 저 몰래 준 것 같은데 그게 결국 독이 되었죠. 신우는 이혼 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취직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수입이 좋으신 편도 아니었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솔직히 같은 여자로서 딱한 인생을 사셨어요. 참고로 저는 시아버님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듣기로 술과 여자를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벌면 족족 술값과 바람 피우는 데만 쓰셨고 가정은 전혀 돌보지 않으셨대요. 결국 참다 시어머님이 남편과 신우만 데리고 집을 나와 다 필요 없으니 이혼만 해달라고 요구하셨고 그 뒤로 쭉 시어머니는 쉬지 않으시고 일을 하셨지만 벌이는 일하는 시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돈도 감사하다며 알뜰살뜰 모아 아들, 딸 모두 대학 공부까지 시키셨고 결혼 후 제가 얼마라도 매달 용돈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극구 용돈을 마다하셨는데요. 나도 나 혼자 먹고 살 만큼은 번다. 괜히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오히려 지금은 애들도 없고 나 혼자라 그렇게 많은 돈도 필요 없어. 오히려 돈은 너희가 더 필요하지. 집도 사야 하고 애도 낳아야 하고. 그러니까 나 줄 돈 있으면 나 줬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열심히 모아라. 내가 능력이 좋으면 니들 집도 사주고 너 용돈도 주고 싶은데 어쩌겠니?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걸. 그래도 내가 너한테 짐은 안 되도록 건강 잘 챙기고 열심히 살게. 에이, 어머니도 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짐이라뇨. 저는 어머님이 그동안 너무 고생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왜 모르겠니? 그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나도 하나뿐인 내 며느리 아끼고 싶어서 그렇다. 이렇듯 시어머니는 저를 정말 아껴주시고 마음씨가 고운 분이셨는데 신우는 그런 자기 엄마의 마음을 이용해 도움은커녕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 했어요. 거기에 자기는 억울하게 이혼을 당했다며 피해의식도 대단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딸을 겉으로는 꾸짖긴 하셨지만 속마음으로는 안쓰러워하셨어요. 아, 저희 신우는 다달이 불어만 나는 카드값 때문에 이혼당했거든요. 거기에 애는 힘들어서 안 낳는다고 했고 취직할 생각도 없이 남편이 벌어오는 돈만 축내는 그런 여자였어요. 솔직히 저도 같은 여자지만 그런 여자 싫거든요. 거기에 사치와 낭비도 심해져 신우 남편이 이혼 소송을 냈는데 신우는 속수무책으로 이혼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애도 없는 데다 이혼 사유도 분명하니 상담하는 변호사들이 입을 모아 항소해도 승산이 없다고 포기하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안 사실로는 매부는 아이를 무척이나 갖고 싶었다고 했어요. 신우도 결혼 전에는 무조건 아이를 낳을 거라며 서둘러 결혼하자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신우는 처음부터 아이 가질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뻔뻔하게 임신 준비를 해야 해서 직장도 바로 그만뒀고 결혼 초반부터 심해부 몰래 피임약을 복용하면서 심해부에게는 임신이 되지 않는다고 울고불고 세상 불쌍한 연기를 다 했다는데 저는 듣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것도 모자라 임신이 안 돼 우울해서 돈을 쓴 거라며 매달 200만 원 넘게 카드를 긁고 다녔다고 거짓말까지 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왜 하필 그런 인간이 제가 사랑한 남편의 혈육일까? 좀 싫었는데요. 아마도 신우는 시어머님이 아닌 자기 아버지를 닮은 게 분명해 보였어요. 아무튼 그렇게 이혼을 당해도 싼 신우는 시어머니의 골칫거리가 되었고 아울러 저의 골칫거리였는데요. 이혼한 신우 눈에는 결혼해서 남편이랑 알콩달콩 사는 제가 꼴보기 싫었나 봅니다. 어머, 언니 좀 그렇다. 이혼녀 앞에서 그렇게 행복한 척 티를 내야겠어요? 남편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진짜 배려 없네요. 네? 제가요? 네, 그럼 여기 언니 말고 남편 있는 여자 있어요? 우리 엄마도 혼잔데. 야, 최영경, 너 또 왜 그래? 아니 그렇잖아. 아무리 신혼이라서 좋아 죽겠어도 시댁 와서까지 둘이 낄낄거리고 붙어있어야 해? 조심성이 없어. 야, 언제는 신혼이라고 집에도 안 오냐고 바쁜 사람한테 전화로 뭐라고 하더니 왔는데도 뭐라고 하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거야. 너 괜히 샘나서 그러지? 그러게 남편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나도 남자지만 너 같은 여자 어떻게 데리고 사니? 그동안 너랑 살아준 그 남자가 보살이지. 뭐래? 보살이 그렇게 지 마누라를 냉정하게 버리냐? 그놈은 천하의 마누라 버린 나쁜 놈이야. 천벌받을 놈이라고. 오빠는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됐어. 이렇게 계속 염장 지를 거면 그냥 오빠는 오빠 집에 가버려. 이게 진짜 엄마가 참고 봐주려고 해도 못 보겠네. 네 오빠가 네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사람이야. 왜 오빠한테 또 돈 달라고 불렀는데? 오빠가 이번에는 돈 안 주든? 에이씨, 몰라. 신우는 저렇게 속이 빤히 보이는 어른같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신우라고 불편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서 많이 참았는데 계속 참아주니 저를 점점 만만하게 보더군요. 그리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일이 일어났어요. 언니, 있잖아요. 우리 엄마 독감 걸려서 골골거리는 거 아세요? 몰랐죠? 열이 아주 펄펄 나고 음식도 제대로 못 넘겨요. 며느리가 있으면 뭐해. 제대로 대접도 못 받는데. 그러지 말고 오늘은 집에 와서 죽이라도 좀 끓여주세요. 원래 아플 때 서러운 게 오래 가잖아요. 저는 오늘 진짜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해서요. 저도 어지간하면 엄마 아파서 약속이고 뭐고 병간호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됐어요. 아, 그래요?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알겠어요. 제가 오늘 퇴근하고 집으로 갈 테니 아가씨는 볼일 보세요. 저는 정말로 아무런 의심도 없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평소보다 2시간이나 빨리 퇴근했어요. 그리고 죽이며 과일이며 바리바리 사들고 시댁으로 향했죠. 참고로
저는 차가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어요. 차는 상대적으로 직장이 먼 남편이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시댁은 대중교통으로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2시간 남짓이 걸리는데 시어머니가 아프시다는 말에 거리가 먼 줄도 모르고 저녁 시간에 맞춰서 도착하려 부랴부랴 시댁을 향했어요. 그런데 제가 시댁에 도착했을 때는 시어머님이 주방에서 김치 부침개를 부치고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놀라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어머니, 아프신데 부침개 드시게요? 제가 할게요. 그리고 저 죽 사왔는데 이왕이면 죽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죽? 누가 아프다니? 나 오늘 모처럼 쉬는 날이라 동네 아줌마들이랑 부침개에 막걸리 마시면서 코스톱 치기로 했는데 그나저나 너는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 아니 그게요. 아가씨가 어머님이 독감에 걸리셔서 힘들어하신다고 집에 와서 죽 좀 끓여달래서. 뭐? 그게 또 그렇게 말했어? 아 진짜 걔는 어쩌면 좋다니. 독감은 무슨 그냥 목감기 살짝 왔던 거 가지고 그마저도 어제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맞으니 싹 나았다. 근데 그게 또 너한테 헛소리를 했어? 그러게요. 아가씨는 왜 그런 거짓말을 저한테 했을까요? 내 말이 나도 걔가 왜 그러는지 내 속으로 나왔지만 정말 모르겠다. 오늘은 그 뭐라니? 배우 누구 정모인가 뭔가가 있다고 나갔는데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아주 한심해 죽겠어. 네? 정말요? 저한테는 진짜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고작 연예인 정모였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 말을 듣고 그야말로 뚜껑이 열렸어요. 이렇게 금방 들킬 거짓말을 했다는 게 저를 우습게 아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아프신 줄 알고 걱정했는데 시어머니가 괜찮으시다는 걸 알았으니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신우에게 농락당했다는 사실은 그냥 넘길 수 없었죠.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자 신우는 제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거 있잖아요. 신호가 몇 번 가지도 않았는데 뚝 하고 끊겨버리는 그런 거요. 저는 점점 더 화가 나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는 심정으로 신우에게 전화를 걸고 또 걸고를 무한으로 반복했어요. 그러자 지도 화가 나는지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받더군요. 그리고 아주 적반하장이 따로 없었어요. 언니,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사람이 전화를 안 받으면 급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말아야지. 이렇게 계속 전화하면 어떡해요? 뭐라고요?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어머니 독감 걸렸다고 저더러 가보라고 하더니 어머니 괜찮으시던데요. 왜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지금 그것 때문에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안 아프면 다행이고 좋은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언니가 좀 우리 집에 소홀한 것 같아서 일부러 그랬어요. 며느리면 시댁이랑 시어머니 챙기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열받아요? 당연히 열받죠. 속았는데 열 안 받을 사람이 어딨어요. 그리고 아가씨 급한 일이 뭔데요? 연예인 쫓아다니는 게 아가씨한테는 급한 일이에요? 아가씨 나이가 몇인데 창피하지도 않아요. 도대체 저한테 왜 그래요? 내가 만만해요? 언니,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저한테 우리 오빠는 세상 전부라고요. 전부 같은 소리 하네. 아가씨, 경고하는데요. 한 번만 더 거짓말로 저 속이면 그때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조심하세요. 제가 나이는 더 어려도 서열은 위인 거 아시죠? 저는 그날 이후 신우와 급격하게 사이가 엇나갔어요. 제 입장에서는 신우가 선을 먼저 넘었기에 사과를 받고 다음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야 감정이 풀리겠는데 신우는 곧 죽어도 자기는 잘못이 없다며 저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그날 이후 저를 보면 투명인간 취급을 했는데 저도 똑같이 공기 취급했어요. 저도 아쉬울 게 없으니까요. 그러자 그건 또 열이 받는지 저를 째려보고 제 앞에서 문을 쾅쾅 닫는 등 나이랑 어울리지 않는 철없는 짓을 했는데 저는 그마저도 철저히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남편과 또 시어머니와 큰 소리를 웃으며 수다를 떨었는데요. 신우는 그게 열이 받았던 건지 그날 밤부터 계속 술을 퍼마셨는데 얼굴은 빨개지고 혀는 꼬부러져서는 제 앞에서 제 흉을 보기 시작하더군요. 어이도 없고 황당했어요. 그리고 그걸 보는 남편도 시어머니 얼굴도 경악 그 자체였죠.
에이씨, 나이도 나보다 어린 게 오빠랑 결혼해서 지가 나보다 높다고 아주 꼴값이야. 난 처음부터 제 마음에 안 들었어. 생긴 것도 재수없는데 하는 짓은 더 재수없잖아. 엄마는 쟤 뭘 보고 결혼을 한 거야. 내가 저거 상견례 때 가서 깽판을 치고 왔어야 했는데 내가 그날 안 간 게 한이다. 엄마도 솔직하게 말해봐. 제 마음에 안 들지? 얼마나 생각이 없으면 이혼한 내 앞에서 지는 남편이 있다고 히덕거려? 너 이놈의 기집애 그 입 안 닫아? 술 먹었으면 곱게 들어가서 자빠져 잘 것이지. 지금 이게 무슨 추태야? 추태? 이게 무슨 추태야. 솔직한 거지. 제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한 번만 더 까불면 그때는 가만 안 둔대. 나 무서워 엄마. 쟤 초장에 잡아야 해. 나중엔 엄마한테까지 함부로 할 거라니까? 쟤가 날 왜 무시하는데. 이혼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엄마는 돈도 없잖아. 그럼 무시하기 딱이지. 아가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왜 어머니를 무시해요? 그리고 말은 바로 하셔야죠. 아가씨가 먼저 거짓말로 저를 속여서 제가 또 그러면 그때 가만히 안 있는다고 한 거잖아요. 그거나 저거나 어쨌든 가만히 안 둔다고 한 건 맞잖아. 그게 신우한테 할 소리야? 야, 최은경, 너 미쳤어? 이게 어디서 올케 언니한테 네가 잘못해놓고 왜 엉뚱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네가 그렇게 생각 없이 사니까 지금 이 모양으로 사는 거야. 오빠, 너 말 다 했냐? 동생이 억울하게 이혼당해서 이러고 있으면 오빠 네가 먼저 나한테 도움의 손길을 뻗어야지. 저건 오빠도 뭣도 아니야. 엄마, 저거 호적에서 막 파버려. 파긴 뭘 파? 팔 수 있으면 난 내 호적에서 널 파고 싶다. 어쩜 나는 점점 네 아빠랑 똑같아지니? 아, 내 팔자야.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냥 너랑 나랑 둘이 콱 죽어버리자. 싫어. 엄마는 딸한테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죽을 거면 엄마 혼자 죽어. 신우의 생각 없는 말과 행동에 시어머니는 당신 가슴을 치며 눈물까지 보이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더 있기가 힘든지 저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저는 속상해하시는 시어머님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신우나 방으로 치우라고 하고 시어머님이 진정되실 때까지 옆에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저에게 시누이 대신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어요. 내가 정말 너 보기가 부끄럽다. 그런데 어쩌니 저렇게 삐뚤어지고 한심해도 내 자식인걸. 이런 말 하는 것도 미안한데 네가 한 번만 봐줘라. 대신 내가 저거 입단속 제대로 시킬게. 어머니도 참, 저는 괜찮아요. 저보다 아가씨랑 같이 사는 어머님이 힘드시죠. 어려운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는 솔직히 진심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께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엄마가 계속 참고 받아주니까 제가 저러는 거야. 돈도 주지 말고 나가서 일하라고 해. 이혼한 게 무슨 자랑이라고. 가뜩이나 힘든 엄마한테 빌붙어서 저래. 엄마도 마음 독하게 먹어. 그래야 쟤도 사랑 굿이라고 산다고. 라며 화내듯 말했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시어머니 당신도 남편의 말이 어느 정도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남편한테 그만하고 집으로 가자고 했네요. 그리고 한동안은 시어머니께 전화는 드려도 시댁 방문은 잘하지 않았는데요. 그건 시어머니가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시어머님과 밖에서 따로 만나 저녁도 먹고 시간을 보냈는데 시어머니께서 신우에게 다시는 올케인 저에게 전화를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하더군요. 또다시 분란을 만들면 그때는 집에서 아주 쫓아내버릴 거라고 엄포를 놓으셨다는데 그래서인지 실은 신우 전화나 볼 일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중간 역할로 저는 아무 일 없이 남편과 결혼 생활을 잘 이어갔어요. 신혼이라 퇴근 후 둘만의 시간도 잘 보내고 주말이면 여행도 다니면서 여느 신혼부부처럼 많은 추억을 만들어갔죠. 저희 남편은 자기 식구들한테는 잔정이 없이 굴었지만 저에게는 참 자상했어요. 그래서 그런 남편이 좋았고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건데 신우가 저런 구제불능 또라이인 줄은 미처 몰랐죠. 신우 말처럼 결혼 전에 신우가 저런 인간인 줄 알았다면 저는 어쩌면 결혼을
다시 생각했을지도 모르거든요. 어쨌든 저는 몇 달 동안은 시누이와 제대로 결판을 짓지는 못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이 있어서 저는 큰 어려움 없이 지냈어요. 시어머니 생신이나 명절날에도 시어머니가 먼저 당신께서 저희 집에 다녀가시는 걸로 대신하자며 굉장히 가볍게 지나갔는데요. 며느리인 제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그래서 신우자리는 정말 마음에 안 들었지만 결혼을 깨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었는데요.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신우가 결국 지 혼자 터져버려서 저에게 전화를 했거든요. 처음엔 받지 말까도 생각했지만 죄도 없는데 피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당당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언니, 저예요. 언니는 어쩜 며느리 도리도 안 하고 언니 혼자 편하게 살아요? 이럴 거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죠. 아가씨, 차근차근 말해요. 그리고 제가 언제 며느리 도리를 안 했어요. 아 참, 그럼 언니가 며느리 노릇을 했다고요? 언니는 명절도 안 챙기고 시어머니 생신도 나 몰라라는 나쁜 년이잖아요. 말 가려서예요. 어디서 연이에요. 제가 왜 시댁에 안 가는데요. 아가씨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먼저 안 간다고 한 적은 없어요. 어머님이 먼저 아가씨 있으니까 오지 말라고 하셨죠. 따지려면 제대로 알고 따지든가. 왜 자꾸 저한테 시비를 거세요? 내가 아가씨보다 어려서 만만해요? 그래, 만만하다.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저 자세로 살살 기지는 못할 망정. 세상 너처럼 편하게 사는 며느리가 어딨냐? 내가 너만 보면 배앓이 꼬여서 못 살겠어. 그건 아가씨 자격지심이죠. 그러게 왜 그렇게 살아요? 홀로 계신 어머니 생각하면 나는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엄청 생각해주는 척하네. 나도 이혼 전에는 시어머니한테 잘하는 며느리였어. 근데 내가 한 것 반의 반도 안 하는 너를 보면서 왜 너 같은 애도 멀쩡하게 잘 사는데 나만 이혼당했는지 억울해서 못 살겠다. 계속 이렇게 비매너로 통화하실 거면 끊을게요. 그리고 또다시 이런 전화 하시면 그때는 번호 차단할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야, 너 진짜 그러기만 해? 저는 소리소리를 지르는 신우의 목소리를 뒤로한 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울리는 전화벨에 짜증이 나서 그날 하루 동안은 신우 번호를 차단해 놓았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차단을 풀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와 지내는 유일한 가족이라 다음날 차단을 풀었네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신우이가 자꾸 전화로 시비를 건다고 말했고 남편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차단을 푼 날 남편은 신우한테 전화해서 엄청 뭐라고 한 것 같았어요. 신우가 아버지가 없이 자랐다 보니 엄마인 시어머니보다 오빠를 좀 무서워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오빠랑 같이 사는 저는 만만하게 봤더니 그 점은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틀인가 지났을까? 신우가 저를 만나러 제가 다니는 회사까지 찾아왔더군요. 저는 이제 하다하다 회사까지 찾아와서 시비를 걸려고 하나 싶어 팔까지 걷어붙이고 나갔는데 그날 신우는 굉장히 멀끔한 차림으로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저에게 꼬박꼬박 존칭까지 쓰며 시간 좀 내달라고 부탁했죠. 저는 이건 또 무슨 수작인가 싶었지만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회사 근처 카페로 갔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 용건만 짧게 말하라고 했는데 신우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꺼냈어요. 저기 언니, 일단은 그간 있었던 일 사과할게요. 저 솔직히 언니가 부러웠어요. 언니는 일도 결혼 생활도 잘하잖아요. 저도 언니처럼 그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처럼 안 되다 보니까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무슨 바람이에요? 사과해주는 건 고맙지만 솔직히 무섭네요. 에이, 제가 큰맘 먹고 사과하러 왔는데 언니도 좀 부드럽게 받아주세요. 저 앞으로 언니랑 잘 지내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불쌍한 우리 엄마 위해서라도 제가 변해야죠. 언니 모르죠? 우리 엄마 요즘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밤마다 파스 붙이면서 밤새 끙끙거리면서 자요. 내가 병원 가라고 하면 그럴 돈이 어딨냐고 하는데 정말 너무 속상해서.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네, 분명 언니랑 오빠 걱정할까봐 내내 숨기고 살았겠죠. 근데 생각을 해봐요. 엄마 하는 일이 다 몸 쓰는 일이고
엄마 나이가 있는데 안 아픈 게 이상한 거죠. 아마 저도 이혼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저는 신우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솔직히 그것도 지난 독감 사건처럼 신우가 과장이나 거짓말을 한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상식적으로 시어머님이 주로 식당이나 청소 일을 하시기에 신우 말에 신빙성이 있었죠. 그런데 그 뒤 신우는 제 얼굴을 살피더니 그제야 진짜 용건을 꺼냈고 저는 신우의 말에 또다시 꼭지가 돌고 말았어요. 언니, 그래서 하는 말인데 솔직히 우리 엄마 아프면 누가 돌보겠어요? 언니는 일하고 오빠는 남자고 저밖에 없잖아요. 다행이라고 하는 말도 웃기긴 한데 저는 하는 일도 없고 남는 건 시간밖에 없으니 제가 딱이죠. 안 그래요? 저는 솔직히 능력 있는 여자는 계속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는데 경력도 단절된 제가 밖에서 일을 하기보다는 언니 대신 제가 저희 집안일도 하고 엄마를 챙기면 어떨까 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죠? 저 미안한데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언니도 참 머리도 좋은 사람이 왜 이해를 못해요. 자, 생각해봐요. 호의 시어머니인 저희 엄마가 아프면 며느리인 언니는 뭘 해야 하죠? 저희 엄마가 거동이 힘들면 며느리인 언니가 시댁에 와서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저희 엄마 병원도 모시고 가고 그런 거 해야 하잖아요. 그뿐이에요? 당장 엄마가 아프면 돈도 못 벌 텐데 언니가 엄마 모실 거 아니면 돈도 들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제가 대신한다고요. 언니가 저를 급여를 주고 고용하는 거예요. 고용이요? 아가씨, 이건 궤변이죠. 아무리 며느리가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집에 살고 있는 건 아가씨잖아요. 아가씨 사는 집 밥하고 청소하는 걸 저한테 급여를 달라고요? 아니, 내가 솔직히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언니랑 오빠는 둘이 벌면서 우리 엄마한테 용돈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성하지도 않은 몸으로 일을 계속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언니 대신 며느리 노릇 해준다니까요.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잖아요. 아가씨, 무슨 말이 그래요? 그럼 제가 어머님한테 잘 해드리고 챙겨드리면 제가 아가씨 대신 딸 노릇하는 건가요? 저나 아가씨나 어머님한테 잘해야 하는 도리가 있는 거죠. 돈 달라는 말도 참 기발하게 하네요. 오늘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언니는 진짜 사람이 왜 그렇게 매정해요? 그래요. 저 언니한테 돈 달라고 찾아온 거 맞는데요. 우리 엄마 불쌍하지 않아요? 그렇게 겉으로는 우리 엄마 위하는 척 위선을 떨면서 내가 우리 엄마 챙기면서 언니한테 용돈 좀 받겠다는데 그게 나빠요? 우리 엄마한테 줄 용돈 저한테 준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요. 좌우간 있는 사람들이 더해. 따지고 보면 내가 언니 대신 우리 엄마 모시고 사는 거예요. 네? 모시고 살아요? 아가씨,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아가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아니고 빌부터 사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연예인 쫓아다니면서 어머님한테 돈 달라고 한다면서요. 사람이 왜 그렇게 뻔뻔하죠? 저는 언제가 어머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용돈이든 생활비든 드릴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아가씨한테는 10원도 줄 생각 없으니까 꿈 깨요. 아유, 우리 엄마가 퍽이나 그러겠어요. 언니는 시집 온 지가 언젠데 우리 엄마 성격을 몰라요? 아님, 그걸 믿고 이용하는 건가? 아무튼 생각 잘해봐요. 나를 신우라고 생각하지 말고 상주하는 가사도우미 겸 요양보호사라고 생각하면 편하겠네. 많이도 달라고 안 해요. 딱 200만 원만 매달 주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해요. 우리 엄마 홀시어머니예요. 그럼 우리 엄마 병들고 힘들면 언니는 우리 엄마 모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대신한다고요. 월 200에 이건 진짜 싼 거 아닌가?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싫다고요. 내가 어머니 모셨으면 모셨지 그런 생돈 날릴 생각은 추워도 없으니까 다시는 나 찾아와서 돈 얘기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야, 너 진짜 끝까지 잘난 척 할래? 우리 엄마가 잘해주니까 내가 웃었냐? 너 그럴 거면 우리 오빠랑 이혼해. 너 이혼 안 하면 나 평생 너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진상 부린다. 내가 너 회사에 개망신 시키는 거 보기 싫으면 돈 주든가 이혼하던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저는 신우의 말에 그야말로 빡이 쳤어요. 그래서 고민도 하지 않고 말했죠. 이혼한다고요. 신우라는 게 이혼하지 않으면 평생 쫓아다니면서
진상을 부린다는데 상상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신우가 보는 앞에서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자기 동생이 회사까지 찾아와서 매달 자기한테 200만 원씩 줄 건지 자기랑 이혼할 건지 선택하래. 그래서 난 이혼한다고 했어. 그런 줄 알고 내가 이따 이혼 서류 챙겨갈 테니 도장 준비해. 신우는 제가 남편에게 전화해 이혼 통보를 하니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고 자기가 적반하장으로 아니 무슨 이깟 일로 이혼을 해. 너 제정신이야?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 같아? 라고 소리치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지가 선택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왜 지가 난리인가 싶었죠. 그리고 마지막이다 싶어서 저도 할 말 다 했어요. 야, 나도 여자지만 너 같은 여자 진짜 싫어. 사람이 왜 그렇게 사냐? 남의 돈이 우스워? 그렇게 돈 쓰고 싶으면 네 손으로 벌어. 그게 순리 아니야? 어디서 남이 힘들게 번 돈을 탐내? 네가 그래서 이혼당한 거 몰라? 사람이 그렇게 당했으면 반성을 하고 달라지도록 노력을 해야지. 진짜 니네 엄마 너무 불쌍하다. 어떻게 나도 너 같은 딸을 낳아서 그 고생이니? 네가 그랬지? 상견례 때 와서 깽판 쳤어야 했는데 그게 한이라고. 나도 그래. 그때 나와서 깽판 좀 치지 그랬니? 그랬음 너 같은 신우꼴 안 보고 살 수 있었는데. 아무튼 난 네가 바라는 대로 이혼할 거야. 그러니까 또 나한테 깝치기만 해. 그땐 남 대 남이니까 경찰 부를 거야. 알겠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카페를 나왔어요. 그리고 뒤늦게 쫓아와 저를 붙잡으려는 신우를 피해 저는 전속력으로 회사 안으로 들어와 버렸고 그 뒤로는 제 전화에 불이 나길래 친절하게 차단해버렸네요. 그리고 그날 바로 신우가 시어머니한테 말을 했는지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죄송하지만 이혼하고 싶다고 제 마음을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다시는 신우와 연락하거나 만나게 하지 않겠다고 애원하셨지만 그땐 그냥 그런 사람이 가족으로 있다는 게 소름 끼치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혼하고 싶다고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당신이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며 울먹이셨고 저는 마음이 약해지긴 했지만 이런 일이 앞으로 반복될 거라는 확신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싫어서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회피하면 이혼 소장 보낼 거라고 전화했고 남편은 자기가 고아처럼 살 테니 마음 좀 바꿔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는데 저는 싫다고 했네요. 그러면서 서류 집에 두고 나왔으니 거기에 작성할 거 하고 도장 찍어서 일주일 뒤에 가정법원 앞에서 보자고 했는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한다면 하는 성격이고 남편과 시어머니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저런 진상 신우가 있는 집구석과는 연을 끊어버리고 싶었는데요. 남편에게 가정법원으로 나오라고 한 날 저는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먼저 도착해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사람 힘들게 왜 저러나 한숨을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 뒤에는 다른 누군가가 또 있었어요. 바로 신우였죠. 시어머니는 신우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질질 끌고 저에게 다가오셨는데 신우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싫다고 버티면서 끌려오고 있더라고요. 덕분에 그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고 이윽고 시간이 좀 걸려서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신우까지 제 앞에 서게 되었어요. 아가, 내가 오늘 여기서 결판을 짓겠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난 딸이 없어. 그러니까 너한테도 신우 같은 건 없다. 엄마, 지금 뭐라는 거야? 그럼 난 엄마 딸이 아니면 뭔데? 조용히 안 해?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저 혼자 이혼한 것도 모자라서 네 오빠까지 이혼시키려고. 내가 그때 그냥 너는 네 아빠한테 두고 나오는 건데. 그래도 새끼라고 데리고 나와서 죽을 둥 살 둥 키웠더니 이게 지금 나한테 할 짓이야. 엄마는 왜 나한테만 그래? 잘못은 올케 언니한테도 있어. 있긴 뭘 있어? 없는 우리 집에 기꺼이 시집와서 이만큼 잘해주는데 나는 네 올케 언니 업고 다닐 정도로 고맙다. 그래서 내가 너 버리는 거야. 지 앞가림도 못하는 게 뭐? 나를 모셔? 지나가는 개가 없겠다.
지금 당장 무릎 꿇고 네 입으로 네가 말해. 앞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오빠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냥 오빠가 이혼해. 오빠 정도면 쟤보다 훨씬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어. 오빠 애도 없잖아. 그 입 안 닥쳐? 난 그래도 네가 끝에는 정신을 차릴 거라고 믿었어. 만약에 내가 정말 너 때문에 이혼하면 앞으로 나 볼 생각도 하지 마. 어디 모르는 성 같은 데로 숨어서 평생 나타나지 않을 거니까 무릎 꿇고 빌어. 신우는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의 등살에 절절 울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악에 맞춰서 자기는 이제 고아처럼 혼자 살 거라고 잘 먹고 잘 살라며 땅을 치며 대성통곡을 하는데 솔직히 그 순간에는 저도 창피하더군요. 그런데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해요. 저랑 이혼하지 않기 위해 남편이 눈물까지 그렁그렁하고 시어머님이 어쩔 줄 몰라 하시니 그 두 사람을 외면할 수가 없더군요. 길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족이라고 여기며 지내온 시간이 있어 그런지 마지막엔 마음이 흔들렸어요. 거기에 천륜이곤 하지만 모두 신우를 등진다고 하니 제 마음이 풀렸는데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했죠. 저희 큰아빠와 큰엄마가 울산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거든요. 그래서 신우에게 거기에 내려가 일을 하라고 했죠. 거긴 거리 때문에 기숙사처럼 원룸 같은 사택도 운영하고 있었기에 사실 전부터 신우를 거기로 보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거기 가서 자기 힘으로 돈도 벌고 정신도 차렸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돈 좀 모으고 새 사람이 되어 돌아온다고 약속하면 이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옆에서 시어머니가 얼른 좋다고 하라고 채근하셨죠. 신우는 마지못해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사실 신우도 집에서 쫓겨나면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걸 잘 알았을 거예요. 거기에 이젠 저한테도 하던 대로 함부로 할 수 없으니 신우한테는 선택지가 없는 거나 다름이 없었겠죠. 그리고 그 뒤 저는 완전 속전속결로 신우를 저희 큰아빠 공장으로 보내버렸는데요. 워낙 저희 큰아빠 공장이 있는 곳이 지방이라 일할 사람이 없어서 큰아빠 큰엄마는 두 팔 벌려 저희 신우를 환영하셨어요. 이력서도 필요 없다며 등본이랑 월급 받을 통장 사본만 챙겨오라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일자리까지 찾아주는 올케가 또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우는 아니었나 봅니다. 입이 대빨 나와서 시댁을 떠났거든요. 하지만 그 덕에 시어머니는 모처럼 두 다리 쭉 뻗고 지낼 수 있게 되셨는데 사실 시어머님이 저랑 남편한테는 말은 하지 못했어도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생활비는 2배, 3배 나오지. 저건 어디 나가 일할 생각도 없지. 내가 정말 죽겠다 싶었어. 어머니도 참 그럼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하시죠. 예, 내가 너한테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하니? 나도 쪽팔리지. 가족끼리 그런 게 어딨어요. 저는 오히려 어머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는 게 서운해요. 아, 그래. 앞으로는 시시콜콜 다 너한테 말할게. 대신 이혼한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마라. 나는 있잖니.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았다. 너네가 참 당당하고 밝잖아. 그래서 내 아들이 너를 좋아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애들도 너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우리 광훈이가 너 만나고 얼마나 얼굴이 좋아졌는데. 나는 지금도 바라는 건 딱 하나다. 니들이 서로 의지하고 사이좋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니들 잘 사는 거 보면서 대리만족하고 싶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시고 지금이라도 좋으신 분 만나면 재혼하세요. 어머니 이렇게 고우신데 너무 아까워요. 어머, 얘는 됐어. 이제 와서 무슨. 너 괜히 나중에 고생할까봐 나 시집 보내려고 그러냐? 에이, 설마요.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도 시어머니와 친모녀처럼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들을 낳아 좌충우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남의 아이는 빨리도 크던데 제 아이는 아닌가 봅니다. 맨날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회사에 있을 때면 눈앞에 아들 모습이 아른아른 거리는데 그럴 때면 귀여운 아이 시절은 좀 천천히 갔으면 하는
이중적인 생각도 듭니다. 아, 저는 현재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제가 복직하면서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제가 먼저 시어머니께 제안을 드렸죠. 월 200에 저희와 합가해서 아이를 봐달라고요.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무조건 칼퇴근해서 시어머니를 퇴근시켜드리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손주를 보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다시며 자꾸 연장근무를 하시겠다고 고집을 부리세요. 하지만 어림없는 소리예요. 이렇게 가능하면 오래오래 시어머니와 한 집에서 화목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주변에서는 어떻게 시어머니랑 같이 사냐고 힘들겠다고 하지만 그건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저는 시어머니와 살아서 너무 좋거든요. 시어머님이 아니라면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을 리가 없어요. 친정 부모님도 너무 사랑하고 감사하지만 저는 앞으로 시어머님께 많은 효도를 하고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젊어서 속상하고 고생하셨던 일들 제가 잊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4년째 저희 큰아빠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신우가 이젠 정말 정신 차려서 어머니의 고민이 덜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이라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 큰 걱정 없이 지금처럼만 살 수 있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무리할게요. 혹시 저의 신우 같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좋은지 좋은 팁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꼭 챙겨볼게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